역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 도찌를 떠나자마자 8,95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광폭 경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월 3일 한국은 대선이 있는 날이죠. 부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좋은 대통령이 뽑히기를 미국 현지에서도 충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론 머스크 소식입니다. 자, 도찌 수장 그만두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참 많은데 여기서 잠깐. 자, 6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특집 영상을 오늘부터 시리즈로 이어갈 텐데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주놀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직접적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글들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픈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소식은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도찌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일론 머스크가 광폭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도찌 수장에서 물러나면서 기업 경영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자, 첫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회사 가운데 스타트업인 뉴럴링크 6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8,950억 원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스타트업 XAI 주식 3억 달러, 한국 돈으로 4,100억 원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뉴럴링크는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서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 캐피탈, 세카이어 캐피탈 등 굉장히 유명한 이제 투자 회사들이죠. 총 6개 투자사가 650억 달러의 자금을 자사에 투자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유치한 자금을 뇌 신호를 외부 기술에 전달하는 명령어로 변환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일명 텔레파시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뉴럴링크는 BCI 텔레파시 칩을 사지가 마비된 환자의 두뇌에 심어서 이들의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실험을 해왔죠. 자, 뉴럴링크의 첫 번째 BCI 시스템인 텔레파시 칩은 뇌에 직접 삽입하는 64개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스레드는 인간의 머리카락보다도 얇습니다. 총 1024개의 전극을 통해 뇌신경 신호를 기록하는데 이날 현재까지 약 5명의 환자가 뉴럴링크의 텔레파시 칩을 이식받았다고 합니다. 자, 텔레파시 칩을 이식받은 이들은 생각만으로도 디지털 및 물리적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뉴럴링크의 설명인데요. 뉴럴링크는 텔레파시 시스템과 관련된 4개의 별도 임상 시험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뉴럴링크가 다음에 개발할 기기가 무엇인지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머스크는 지난 수년간 뉴럴링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인데요. 심지어 자신도 뉴럴링크의 기술을 이식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머스크는 BCI 텔레파시 이외에도 두뇌에 연결한 칩과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시각 장애인들의 시력 회복을 추진하는 일명 블라인드 사이트 장치도 개발 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장치를 혁신적 기기로 지정한 상태에 있죠. 자, FDA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를 돕는 기기를 혁신적 기기로 지정해 신속한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블라인드 사이트가 양쪽 눈과 시신경을 모두 잃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XAI가 3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직원들이 보유한 지분을 신규 투자자에게 공개 매각하는 형태인데 XAI의 평가 가치는 1,1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155조 9천억입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XAI는 이번에 주식을 매각한 후에 신규 발행 주식을 외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투자 라운드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의 5월 유럽 판매량에 대한 소식인데요. 자, 5월의 유럽 판매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의 판매량은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자, 밑줄 쫙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닥을 치고 노르웨이에서는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배.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에서는 판매량은 감소했습니다. 자, 이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유럽, 중국 쪽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잖아요. 근데 이거 먼저 두드려 맞은 겁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아주 더한 무엇이 나온다고 한다면 테슬라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이미 이 상당 부분 유럽의 판매량 부족이 테슬라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로스 거버가 테슬라의 거물급 투자자죠. 일론 머스크는 4개월 만에 모든 미국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정부 내 누구도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인 테슬라 투자자죠. 로스 거버에 따르면 테슬라의 CEO이자 전 트럼프 행정부의 도치 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는 워싱턴 정가의 냉혹한 진실을 깨닫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사실 올린 글입니다. 4개월 만에 일론은 모든 미국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정부 내 누구도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 머스크는 지난 4개월 동안 대량 해고와 기간 폐쇄와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용 절감 사업인 도치를 이끌었죠. 하지만 머스크조차도 이제는 워싱턴의 지출 관행에 좌절감을 느끼는 듯하다고 썼습니다. 그는 목요일 X의 특별 정부 직원으로서의 예정된 시간이 끝났다고 글을 올렸죠. 최근 CNBC 뉴스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세금 및 지출 패키지인 빅 뷰티풀 법안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 법안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도치팀의 업무를 저해한다고 경고했고요. 정부가 실질적인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자, 하원을 통과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국방 및 국경 안보 지출을 늘리고 감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청정 에너지 및 의료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초당파의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국가 부채를 수조 달러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CBS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은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둘 다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나는 희생양이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나는 희생양이었다. 자, 일단 굉장히 서운한 마음으로 헤어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큰일하고 도치를 떠난 일론 머스크를 다독여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 바로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이죠. 이 트럼프 영감이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지휘부를 계속해서 경질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빨리빨리 쫓아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부진한 불체자 추방 작전의 일선 지휘관들을 계속해서 경질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하루에 3,000명씩 체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자, 아이스 산하 체포 추방 작전을 지휘해온 ERO 국장과 특별수사대원인 HSI 국장 등 2명의 일선 지휘관을 문책 경질해버렸습니다. 사상 최대 불체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목표에 훨씬 미달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3월에 이어 5월에도 일선 지휘관 2명을 문책 경질하고 체포 추방 작전에 탄력을 가하려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산하 체포 추방 작전을 최일선에서 지휘해온 케네스 지날로 ERO 국장과 HSI 특별수사대 로버트 해머 국장 2명을 경질해버렸습니다. 아이스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국장과 부국장을 지난 3월 새로 기용한 데 이어 바로 그 아래 일선 지휘관 2명을 문책 경질한 건데요. 자, 불체자 체포 추방 작전의 최일선 지휘관 2명을 전격 경질한 것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서실장이 현재보다 3배나 되는 하루 3,000명씩 체포하라는 새 지시를 하달에 이루어져 보다 강력한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 하루에 1,200명 내지 1,500명씩 체포하라는 일종의 쿼터가 정해졌으나 매일매일 목표에 크게 미달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 100일 동안 아이스가 체포한 불체자들은 6만 6,000명으로 하루 목표의 절반인 660명에 그쳤습니다. 불체자 체포뿐만 아니라 추방 실적도 전임 행정부 시절과 엇비슷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크게 미달하고 있죠. MBC 뉴스에 따르면 추방한 불체자들은 2월 한 달간 11,000명, 3월은 12,300명, 4월은 17,2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트럼프 2기 첫 해 100만 명 추방을 달성하려면 하루 2,700명씩 한 달 8만 명 이상을 기록해야 하므로 훨씬 미달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부적으로는 100만 명 추방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60만 명 추방으로 약간 내리고 있으며 적어도 지금까지의 기록인 오바마 때의 2013년 43만 명 추방 기록을 깨려는 것으로 일부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일선 지휘관 경질과 함께 하루 3,000명 체포를 압박하고 국토안보부 소속 ERO 6,000명, HSI 7,700명을 합해 15,000명, FBI 등 연방사법기관당 2,000명씩 대략 1만 명, 지역경찰 등을 합해 3만 명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국가방위군 2만 명을 이민단속에 투입할 채비를 하고 있고요. 1,450억 달러의 이민단속 예산을 통해 ICE 요원 1만 명을 증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불체자 추방 쪽에 이 인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치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치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좀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미 전역 그동안 좀 안전하다고 했더라한 곳이 좀도둑 온다고 좀도둑이 저희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안 듣겠죠. 좀도둑이 온다고 미국 경찰들은 출동하지 않습니다. 안 출동합니다. 여기는 살인 사건이 나거나 총이 쏴지거나 뭔가 해야지 천천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도둑대가 들끓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좀도둑들도 총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을 간단하게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초반에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보이시죠? 초반에는 상당히 어제 선물시장부터 상당히 많이 빠지다가 그 다음에 프리장 끝날 때쯤에 좀 올랐다가 장이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곧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극적으로 일단 그린 혼조세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시장을 내리눌렀던 것 중에 하나는 철강 관세입니다. 이거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오는 4일부터 철강 관세율을 25%에서 50% 높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철강주들은 폭등했죠. 하지만 철강을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자동차 업체들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자, GM, 제너럴 모터스가 3.87% 급락, 포드가 3.85% 급락, 미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3개국 합작사인 스텔란티스도 3.55% 급락하면서 추락을 했죠. 테슬라 또한 장 초반 낙폭이 3.8%에 이르기도 했지만 이후 낙폭을 대거 만회해서 1.09%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철강주들은 폭등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23.16%, 와우. 스틸 다이나믹스가 10.27%, 와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 지역에서 제철소를 운영하는 뉴코는 바로 10.10% 폭등한 120.40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알루미늄 관세율이 25%에서 50%로 뛰었지만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죠.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투자가 참 이게 어렵죠. 아니 철강은 급등했는데 알코아는 오르지도 않았어.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작 0.64%를 하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알코아는 캐나다에도 대규모 재련소가 있어서 이곳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탓에 관세 혜택과 더불어 관세 충격까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미국 최대 철강 업체인 US 스틸은 트럼프가 일본에 팔아버렸잖아요. 신일본 제철과 M&A에 관해 블록버스터 협력이라는 모호한 말로 관계를 규정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되게 냉정하죠. 트럼프는 미국이 계속해서 US 스틸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시장을 달래지는 못했습니다. 자, M7은 대체로 강세였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인한 충격으로 테슬라가 1.09% 하락했고요. 알파벳이 2.48달러, 1.43% 내렸고요. 이 두 가지 빼고는 오늘 다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미중 정상회의 기대감 속에 1.67% 뛴 137.38달러. 마소도 0.35% 올랐고 애플도 0.42%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0.80%, 메타 3.62%. 메타가 움직이면 훨씬 좋죠. 에게게게 일단 이거밖에 안 올랐어요. 아니, 오늘 시장이 상당히 위태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안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 통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뉴스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6월부터 보다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좀 전에 알코아처럼 그냥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물리기 너무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VIP 저희 멤버십을 가입하시게 되면 저희는 종목 추천과 매수 타점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공부방에 있는 학생들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요즘 같은 장에서도 꾸준한 어닝, 꾸준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VIP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일단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좀 더 효과적인 여러분의 주식 투자 공부를 원하신다면 VIP 멤버십 가입하신 후에 이 영상 보이시죠? 여기 공부방 9기 지원 링크 딱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6월 한 달의 장도 이어질 것입니다. 미주노를 구독하시면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